컴퓨터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오늘 보강 영상에서는 웹 시큐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HTTP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웹 클라이언트하고 웹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그리고 웹 서버에서 웹 클라이언트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이제 HTT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TTP는 http 또는 보안 통신을 제공한다면은 여기 이제 s가 이제 붙게 되죠. 하여튼 이것으로 시작하는 URL을 입력하게 되면 웹서버의 데이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http//는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을 위해서 HTTP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 HTTP는 Stateless 프로토콜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ARP 스푸핑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ARP 캐시는 Stateless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HTTP도 이 프로토콜 동작을 위해서 이 어떤 이전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나 이런 시간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요청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요청이고 해당 요청에 응답한 이후에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HTTP가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신뢰성 있는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단에 이 하위 계층에는 TCP/IP 프로토콜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요. 클라이언트 웹서버 구조에서 HTTP 요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HTTP 응답을 보내주는 게 웹서버의 역할이죠. 이 HTTP 요청에서는 뭐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나 같은 그런 요소들, 멀티미디어 요소들이 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가 있고, HTTP 응답은 이 해당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이 HTTP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다가 전송해 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HTML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서버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게 어떤 웹 컨텐츠를 요청받았을 때 서버가 보내주는 것은 이 HTML로 구성된 웹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TML의 풀네임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 해당이 돼요. 웹페이지의 컨텐츠와 서식을 설명하고 기술되어 있는 문서에 해당이 되고요. 브라우저 창 내에서 렌더링 됩니다. 여기서 렌더링이 이제 갖는 의미는 어떤 뭐 이미지나 텍스트에 이제 뭐 그 차지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 가지고 컨텐츠들을 시각화해 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HTML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HTML은 Static Document Description Language라고 합니다. 정적 문서 설명 언어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적인 요소보다 정적인 요소로 이 HTML 문서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HTML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었던 HTML 몇 년 전이 아니지 한 십수년 전에 나왔었죠. HTML 이제 5 버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HTML의 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로의 링크, 하이퍼링크 같은 것들,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임베딩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HTML 페이지 내에 컨텐츠들이 위치한 그런 이제 주소 같은 것들, 이미지나 또는 다른 웹페이지 같은 주소 같은 것들이 HTML 내부에 상당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죠. 또 양식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되는 사용자 입력도 가능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로그인 정보, 로그인이나 패스워드
로그인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 입력하는 것들, 이것들도 HTML 양식에 의해 가지고 서버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서버로 전송되게 되죠. 이 HTML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뒤에서 볼 보안을 웹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추가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DF가 삽입될 수 있고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언어,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인베드해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작성돼서 동작하거나 또는 브라우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정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컴퓨터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동적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죠. 웹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웹 서버는 단일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세 개의 유형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웹 서버, 두 번째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이 웹 서버에서는 HTTP 요청을 처리하고 HTTP 응답을 반환해 줍니다. 자, 여기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즉 클라이언트 측이 HTTP 요청을 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 요청이 처음 도달하는 것은 즉 IP 서비스를 위한 프론트엔드, 이 웹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웹서버는 이 웹서버의 이제 뒤측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컨텐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HTTP 리스판스 응답을 클라이언트 측에 보내게 되는 거죠. HTTP 요청은 웹서버에 도달하게 되면은 해당 HTTP 요청에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컨텐츠들을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줍니다. 자,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들, 즉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들을 웹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측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내서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웹 서버에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 측에게 HTTP 응답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웹서버는 HTTP 요청을 처리하고 HTTP 응답을 반환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처리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웹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요소로 침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피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피싱은 민감한 정보를 부정하게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조된 웹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팸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피싱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서는 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문자 메시지 같은 것에다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또 진화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타겟이 되는 피싱 사이트를 위조하는 타겟이 되는 해당 웹사이트가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시티뱅크 같은 은행 사이트, 그리고 페이먼트 서비스, 페이팔 같은 페이먼트 서비스, 결제 서비스죠. 삽스나 이제 뭐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형태, 그리고 웹메일 프로바이더 이런 유형으로 피싱 사이트가 이제 제작이 됩니다.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2021년 12월에 약
31만 7천 개의 공격이 확인이 됐어요. 여기 링크 통해 가지고 해당 사이트 접속해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피싱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지 최근 통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싱 사이트를 제작한 제작자가 이 피싱 사이트라는 것을 사용자가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스펠드 URL. 의도적으로 URL 철자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자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URL이라는 것, 즉 피싱 사이트에 대한 URL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가 페이팔로 예를 든다. www.하고 paypal.com인데 공교롭게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인데 애를 하나 뒤에다 더 붙여놨어요. 만약에 내가 좀 부주의하거나 좀 바쁘다 이런 경우에서는, 바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URL 오브스케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URL 난독한데 철자 오류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www.amazon.com인데 아마존에서 5에 해당되는 부분을 0으로 바꾸는 경우가 이 URL 난독화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부주의한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걸려 넘어갈 수가 있죠. 좀 더 지능적인로 미스펠드 URL하고 URL 오브스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뒤 슬라이드에서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removed or posed address bar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소 표시지를 숨겨가지고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까 봤었던 APWG에 대한 이제 사이트 접속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피싱 활동 동향 보고서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요약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2022년 3분기 이 경우에 관해서 총 3분기가 아니라 1분기네. 1분기 2022년 1분기에서 총 27만 건의 피싱 공격이 관찰됐다. 그 밖에 랜섬웨어 피해 이런 것들, 금융 부분에 대한 공격이 23.2%를 전체 피싱 공격이 23.2%를 차지했다. 대체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이런 것들, 선불 수수료 사기 이런 것들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 예시는 페이팔 사이트를 위조해서 즉 페이팔 사이트처럼 보이게 만든 피싱 사이트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어드레스를 보도록 하죠.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은 paypal.com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페이팔 사이트에 우리가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위조할 수가 있어요. 즉 스푸프드 어드레스 바 자체를 위조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알아채기 이것이 피싱 사이트라고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지만은 여기 하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피싱 사이트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해당 사이트가 마치 로그인할 때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형 익스플로러이긴 한데 이 구형 익스플로러의 이 상태바 이쪽에서는 만약에 이 해당 웹사이트가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락이 뜨게 돼요. 자, 그런데 락이 뜨지 않다라는 거 보면서 이 피싱 사이트는 락이 자물쇠 표시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피싱 사이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짜 사이트일 수 있다라고 사용자가 의심해 볼 수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가 URL 오프스케이션, 즉 URL 난독화라고 했습니다. 이 URL 난독,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페이팔에 대한 피싱 사이트에 대한 예제를 봤는데 주소창에 표시된 스푸핑된 URL하고 실제 URL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속성 값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어드레스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페이팔하고는 다른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URL escape 캐릭터 어택이라는 유형의 공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URL escape 어택은 URL escape 캐릭터 어택은 구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능한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익스플로러는 거의 윈도우에서 거의 퇴출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고 뭐 익스플로러 우리 최근까지 사용했었던 익스플로러 버전에서는 해결된 문제이긴 합니다. 이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에서는 ESC나 또는 널문자 이후에는 URL 상호에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http trusted.com 하고 이런 널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골뱅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maliciouscom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URL 창에서 보여지는 사이트의 이름은 http trusted.com인데 이 널문자 이후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이 해당 실제로 접속하게 되는 maliciouscom이라는 웹사이트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형식을 잘 보세요.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URL 이용 방식인데, 자, 이렇게 골뱅이 다음에 maliciouscom이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maliciouscom에 대해 URL에 접속할 때, maliciouscom에 접속할 때 이 앞에 있는 정보를 골뱅이 앞에 있는 정보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본래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 로그인 아이디하고 뭐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형식이다, URL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악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접속하는 주소는 골뱅이 앞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 골뱅이 뒤에 있는 주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널문자, 그 URL 이용 방식 이 두 가지를 악용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주소창에 표시된 또 앞서 봤던 이 얘기는 했나? 여기에서 속성창을 봤을 때 어드레스가 다른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요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 먹어? 들어가. 그 다음 방식으로 이제 유니코드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URL 난독화를 위한 그 다음 수단으로 유니코드 어택이 있어요. 이 유니코드 어택도 상당히 좀 지능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키릴 문자, 라틴 문자에 즉 영어하고 똑같은 그런 문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웹브라우저가 인식하기에서는 분명히 다른 문자인데, 왜냐면 이제 ASCII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URL 상으로 이제 디코딩 돼가지고 웹브라우저 상으로 보여지는 URL은 똑같이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즉 유니코드 문자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을 가능하고요. 여기에 키릴이나 라틴 문자도 유니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일부 문자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그래픽 렌더링 효과를 이용해서 동일한 URL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가령
페이팔 사이트에 대해서 피싱 사이트를 만들 때, 그리고 해당 URL을 paypal.com이라고 했는데, 이 A가 이 영어의 A가 아니라 라틴어의 A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페이팔 사이트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니코드의 ASCII 인코딩 버전인 푸니코드라는 것을 표시해요. 푸니코드로 표시된 URL은 다음과 같이 뭐 xn이라는 이 프리픽스 접두어로 시작되는 URL, 푸니코드로 표시된 URL은 이렇게 xn이라는 접두어로 URL이 표시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잘 접하진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 푸니코드의 목적은 웹사이트 운영자나 이제 게시자가 해당 URL에 대한 푸니코드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용자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이 푸니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식으로 이것이 가짜 사이트인지 진짜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푸니코드는 이런 이제 이 동일하게 보이는 문자열에 대해서 구분된 형태의 문자를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웹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IE 이미지 크래시 어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이제 구형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문제가 정말 이제 많았다라는 게 계속해서 보여지죠. 브라우저 구현상의 버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입니다. 9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크로스 공격이고요. 공격 자체는 단순해요. 매우 큰 비율의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메모리 한계 같은 것들에 인해 가지고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을 의미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예죠. 만약에 서버 측에서 웹 게시자가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웹페이지에 해당 페이지에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하죠. 이미지 크래시 JPG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매우 큰 폭과 높이로 속성을 설정해 가지고 HTML 문서의 컨텐츠로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컴퓨터가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교환에서는 최신 IE 버전에서 이미지 충돌 공격의 변형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신 이제 쓰지는 않지만은 최신 IE 버전에서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우리가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미지 크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리소스를 노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공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모바일 코드는 쉽게 얘기해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웹 브라우저 상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측에 전송된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적지 측에서 실행되어야 된다.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어야 된다.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모바일 코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모바일 코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액티브엑스, 자바 플러그인, 또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에도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 아직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해당이 되죠. 그 브라우저에 의해 가지고 인터프리트 되는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부분은 스크립트에서 시작해 가지고 스크립트에서 끝난다. 태그가 이렇게 달려 있다. 펑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스크립트 타입 자바스크립트라고 입력해 주고요. 펑션 헬로하고 여기 이제 얼러트 헬로 월드 이렇게 되면은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프롬프트 창 대화창 같은 것들이 뜨면서 헬로 월드라고 이제 표시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또 HTML 상에서 이벤트 핸들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픽처 GIF라는 이미지를 임베딩 하고 나서 해당 이미지의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단순히 갖다 댔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이 헬로 펑션이 출력되는 그런 동작하는 기능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마우스에다가 해당 이미지를 갖다 대면은 헬로 월드라는 경고 창이 뜨면서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또한 윈도우에 있는 컨텐츠를 변경하기 위해서 몇몇 빌트인 펑션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윈도우즈 닷 오픈. 이제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경우에 윈도우 오픈을 사용했을 때 새로운 창으로 해당 URL을 사용해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여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때 클릭 제킹 어택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펑션, 그리고 빌트인 펑션,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클릭 제킹 어택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뭔가를 클릭한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하면은 어디로 제킹, 나를 납치하는 것 같다는 어택이다라고 대충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버튼을 클릭했다가 뗐을 때 마우스가 즉 버튼이 올라왔을 때에 해당되는 이벤트예요. 이때 이불 사이트 뭔가 악의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죠. 로 간다.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링크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요 링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러스티드 사이트,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하이퍼링크 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미,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링크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악의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제킹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 클릭 제킹 어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바일 코드로 현재는 퇴출 수준인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자바 애플릿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죠. 보면은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되는 윈도우 전용 기술입니다.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사용 가능하지 않고요.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바이너리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액티브 X 컨트롤은 또 이 사용자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취약점을 불러오는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액티브엑스에는 일종의 디지털 서명 같은 것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만약에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게시한 게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컨트롤이 실행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것도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설치된 컨트롤은 해당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제공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당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즉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까지에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차기 이 이후 버전에서는 해당 내용이 배치돼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사용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해주는 설정을 제공해줍니다. 설정 옵션에서는 허용하고 거부 그리고 확인 요청 등이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확인 요청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액티브엑스 컨트롤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를 허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의할 수 있고, 또는 확인 요청 대화 상자를 띄워가지고 프롬프트 창을 띄워서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렇게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또 이제 사용자 파일에 접근한다는 그런 민감한 특성 같은 것들 때문에 관리자 계정으로 승인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자바 애플릿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어서 브라우저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플랫폼 독립적으로 실행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바 애플릿은 그래서 액티브엑스하고는 다르게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도 있죠. 여러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도 있죠. 즉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자바 코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자바 애플릿은 또 샌드박스화된 실행을 제공해 줍니다. 즉 애플릿이 사용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액티브엑스 컨트롤보다는 조금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명을 제공해 주고요. 이 자바 애플릿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다르게 애플릿이 임베드된 사이트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애플릿은 샌드박스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일종의 좀 예외적인 기능도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바 애플릿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서 교육적인 이거 쓸데없는 얘기 그만.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임베딩 되는 내용에 대해서 HTML에서 임베딩 되는 방식에 대해서 코드 레벨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HTML 문서는 네모를 그리기 위한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임베딩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HTML 문서를 브라우저 통해서 오픈하게 되면은 이런 문자가 일단 뜨겠죠. Here is your example ActiveX reference라고 뜨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ActiveX 컨트롤을 임베딩하기 위한 첫 번째 태그로 오브젝트 태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태그를 사용해 가지고 HTML 문서에 이 ActiveX 컨트롤이 임베딩 되기 위해서 이런 정보 속성들이 입력이 된다는 거죠. 코드베이스는 그중에서 이제 코드베이스 속성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있는 위치가 지정된 위치에 정상적인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이나 요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아니라 악성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여기 추가적으로 클래스 아이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ActiveX의 식별자 같은 것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태그 상으로 ActiveX 컨트롤을 삽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ctiveX 컨트롤에서 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ActiveX 컨트롤에서는 일종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디지털 서명의 역할은 내가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태그소프트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게시자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서명의 이 ActiveX에서 디지털 서명의 기능은 이 ActiveX 컨트롤을 제공한 게시자가 태그 소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레고 소프트인가? 태그 소프트인가? 뭐 깨져서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해당 게시자가 태그 소프트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즉, 이 ActiveX 컨트롤을 제공한 게시자는 태그 소프트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 해당 디지털 서명은 이 베리사인이라는 잘 알려진 사기업이죠. 이 사기업에서 제공해주는 디지털 서명을 제3자가 제공해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서명된 이런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es, 즉 승인하게 되면 컨트롤은 사용자하고 동일한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yes라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이 yes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 이유는 이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제공한 태그소프트라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옵션도 존재하게 되죠.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과거에 우리가 많이 사용해 봤었는데 항상 이런 메시지가 체크박스 항목으로 주어진 것을 자주 목격했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뭐뭐의 콘텐츠를 항상 신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태그소프트라는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 게시자가 제공한 이 다른 액티브엑스 컨트롤 역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 체크박스 한번 체크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 태그소프트에서 제공한 다른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이런 프롬프트 창이 뜨지 않고 그냥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게 되면은 동일한 게시자의 컨트롤을 자동으로 허용합니다. 즉 이런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프롬프트 창은 추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나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죠.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악의적인 기능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사기꾼이 처음부터 이제 좀 큰 거 노리는 사기꾼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괴물 같은 것들 처음에는 괴물 구성 인원들에게 신뢰를 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그것을 다 이제 튀고 개모임에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 튀는 뭐 그런 그런 행위를 하죠. 뭐 항상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액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폰지 사기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마찬가지죠. 처음엔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다 한 방에 터뜨리는 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신뢰된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신뢰되지 않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해당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게시자를 항상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윈도우 레지스트리의 Trusted Publisher라는 목록에 해당 게시자가 저장되고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악성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만약에 실행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사용자가 관리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레지스트리 테이블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는 목적은 이 게시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Trusted Publisher 목록에다가 해당 게시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게시자에 향후 제공되는 모든 컨트롤이 사용자에게 허용이냐, 거부냐 이런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실행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컨트롤이 서명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겠죠. 메시지가 표시되고 수락 거부 옵션이 제공되게 됩니다. 앞서 슬라이드 때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컨트롤에 대한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컨트롤은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무결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이 해당 게시자가 진짜 해당 게시자인지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은 당연히 거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임시 폴더에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다운로드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당장은 실행되지는 않지만은 다른 이제 이 단지 이제 해당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이 사전 작업에 불과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또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거되지도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액티브엑스는 이제 퇴출순이고 퇴출되는 단계고 거의 퇴출이 되었고 얘를 이제 악용하는 고정적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클래식한 방식에서 어떠냐? 먼저 프레드 맥레인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익스플로더라는 거하고 러너라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더는 베리사인 디지털 서명을 구매한 액티브엑스 컨트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리사인으로부터 디지털 서명을 구매했다라고 해서 해당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디지털 서명의 기능은 해당 게시자가 진짜 해당 게시자가 맞는지, 예를 들면 네이버가 진짜 네이버가 맞는지,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 제공한 네이버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주는 기능, 또 추가적으로 해당 디지털 서명이 들어간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는 점, 그 두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이 얘기인즉 처음부터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악성 코드가 삽입이 돼서 실행된다. 그리고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게시한 게시자가 그냥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디지털 서명을 사가지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게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서명을 구매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익스플로더 컨트롤은 일단 컴퓨터 전원을 끄는 악성 동작을 했습니다. 러너는 단순히 러너 컨트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단순히 도스 프롬프트를 여는 컨트롤이어가지고 무해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포맷C 같은 어떤 악성 명령을 쉽게 실행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리눅스에서 쉘을 얻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디지털 서명은 이 해당 게시자의
신분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무결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지.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처음부터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신에 뭐 얘는 프레디 맥네는 좀 추적이 쉬웠겠죠. 뭐 이렇게 이걸 악성 행위를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로 키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해킹 클럽에서 개발한 이 액티브엑스 악용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키큰은 개인 재무 관리 도구로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이었는데, 이 키큰이 제공해주는 사용자 편의 기능 중에 하나로, 강력한 편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이트에 자동 로그인 되도록 구성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이 독일의 해킹 클럽에서는 일단 해당 컴퓨터에서 키큰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요. 키큰은 하고 사용자의 자금을, 이 키큰을 악용해가 사용자의 자금을 이 빼돌리기 위한 계정으로 이체하는 트랜잭션 명령을 실행하는 컨트롤을 이 독일 해킹 클럽에서 만들어서 이제 배포했다라는 거죠. 저희 액티브엑스 취약점에 관한 이제 목록들은 여기 이 해당 사이트에서, 이 링크 사이트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엑스가 퇴출되는 것은 뭐 이제 다양한 여러 이런 부가적인 취약점 때문에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로 쿠키를 들 수가 있어요. 쿠키는 특정 서버하고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되는 작은 정보입니다. 특정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때 쿠키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해당 서버를 다시 방문할 때마다 쿠키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해당 서버로 다시 전송합니다. 이 쿠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세션 간의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뭐 이 쿠키 이용해 가지고 또 서비스들을,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쿠키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민감한 정보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번호 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쿠키에서는 세션 쿠키, non-persistent 쿠키, persistent 쿠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쿠키가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고요. 분류하는 쿠키의 유형이고요. 세션 쿠키 같은 경우에서는 단지 이제 세션이 종료되면은 쿠키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지는 형태, 유형. non-persistent 쿠키 같은 경우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종료시켰을 때 쿠키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지는 유형, 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유형. persistent 쿠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유형의 쿠키에 해당됩니다. 해당 쿠키가 언제 사라지냐라는 것은 서버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대형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쿠키를 유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쿠키가 차지하는 비율이 persistent 쿠키라는 점이 좀 이제 취약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쿠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쿠키 활성화를 요구한다는 점. 항상 이제 물어보죠. 사이트 쿠키로 활성화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그냥 뭐 활성화 안 하는 쪽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쿠키가 컴퓨터에 저장되면은 자연스럽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은 사용자하고 같은 권한을 얻고 동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액티브엑스가 쿠키에 접근해 가지고 쿠키 안에 있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쿠키가 쉽게 ActiveX 컨트롤과의 조합을 이용해서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쿠키를 삭제할 수가 있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쿠키를 끄고 특정 사이트의 쿠키 추가를 제외하고 특정 사이트와 쿠키를 허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쿠키를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쿠키는 언제 만료되냐? 만료는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세션에 의해서 설정된다. 세션 쿠키, non-persistent 쿠키, persistent 쿠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서버에서 선택해서 persistent 쿠키 같은 경우에 서버에서 선택해서 쿠키 내용을 만료할 수가 있다. 즉 쿠키는 한동안 계속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에 이제 쿠키 관리 화면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쿠키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를 삭제하거나 특정 쿠키를 삭제하거나 모든 쿠키를 삭제하거나 또 이 개별 쿠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해당 쿠키에서 가지고 오는지 여기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쿠키의 이름, 쿠키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뭐 브라우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쿠키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웹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X 줄여서 XSS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봤듯이 이 웹 애플리케이션 웹 페이지 내에서 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즉, 공격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페이지에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스크립트는 어쩌면 악성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액티브엑스, HTML, 또 이제 보안 이후로 퇴출된 플래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XS를 통한 위협으로 피싱, 가능한 위협으로 피싱, 하이제킹, 유저 설정 변경, 쿠키 훔침, 쿠키 포이즈닝도 됩니다. 펄스 어드버타이징, 광고, 요구하지 않은 광고 같은 것들, 클라이언트 측에서 악성 코드 실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 예제는 어떤 웹사이트의 방명록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웹페이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작성된 댓글을 페이지에 포함해서 반환해주는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해당 코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HTML 시작하고 바디에 그리고 웹브라우저 상에 표시된 제목 myguestbook이라고 쓰고요. 이런 이제 문자열들이 텍스트들이 표현되도록 이렇게 하죠. 자, 뭐 여기 이제 조가 방명록을 달아요. 하이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댓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댓글 이제 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 표시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공격자는 이 댓글창에 방명록 댓글창에 있는 것들이 HTML로 구성된다. 기본이 이제 베이스가 HTML이기 때문에 여기에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를 댓글로서 게시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가능한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존, 제인이 지금 쓴 글 부분을 해당 스크립트가 대체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코드 자체는 단순히 얼럿이라는 경고창을 띄워서 XSS 인젝션이라는 메시지를 띄운다라는 것에 불과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코드가 악성 코드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위험 요소가 된다는 점이죠. 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 즉 HTML상에 악의적인 기능을 하는 스크립트를 심어서 쿠키를 훔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 스크립트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여기서 다큐먼트 로케이션은 현재 문서의 URL을 나타내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이어서 다큐먼트 쿠키는 현재 페이지에서 설정된 쿠키 값을 반환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자, 이 객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즉 다큐먼트 로케이션하고 다큐먼트 쿠키, 자 그리고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작성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 적혀져 있는 URL로 리다이렉트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비슷한데 이번엔 다큐먼트 로케이션 객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이 객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쿠키 정보를 포함한 URL을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역시 이 경우에서도 쿠키 정보가 해당 URL로 리다이렉트 되게 되겠죠. 되겠죠. XSX 어택의 또 다른 시나리오,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앨리스, 밥, 멜로리 세 개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앨리스하고 밥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대상, 그리고 멜로리는 이들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XX 공격의 유형이 유형 1, 유형 2, 유형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형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 유형 1만 알아보도록 하죠. 멜로리는 바벳 사이트가 이 XX 유형 1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멜로리는 이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변조된 URL을 만들고 앨리스에게 변조된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마치 밥이 보낸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밥 이메일 주소를 스푸핑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앨리스는 밥의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변조된 URL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성 스크립트가 앨리스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앨리스가 모르는 사이에 스크립트가 앨리스의 기밀 정보, 밥의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을 때 쿠키에 사용된 민감한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멜로리의 사이트로 전송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즉 유형 1 공격은 공격자가 피해자에게 URL을 전달하고 이 URL을 피해자가 클릭하거나 요청하게 만들어서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먼저 프록시 기반의 방어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프록시 하나를 설치한다라는 좀 제약 조건이 필요하긴 돼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런 프록시에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에 있는 트래픽이 HTML 문서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 전에 브라우저 프록시에서 HTTP 트래픽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의 HTTP 트래픽을 프록시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죠. 또한 이 방법에서는 트래픽 분석을 하면서 어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한 HTML 문자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문자가
문자를 찾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의 웹플에서 이 페이지를 실행하기 전에 프록시에서 얘를 인코딩해서 보내게 돼요. 인코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일종의 우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검역소에다가 파일을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되죠. 악성 파일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코딩하게 되면은 해당 HTML 문서에서 해당 영역의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있다고 의심되는 영역이 이에 대해서 영역을 오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기능인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파이어폭스 플러그인에 노스크립트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수행해 준다라고 해요. 자, 어플리케이션 레벨 파이어월,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의 방화벽을 운용하는 것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어 방식에서는 HTML 페이지에서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이퍼링크, 앞서 봤던 이제 쿠키 정보를 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링크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결 규칙을 사용해서 이 잘못된 요청 같은 분석해가지고 해당 링크에서 뭐 이제 민감한 미안합니다. 분석해가지고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연결 규칙 같은 것들 사용해서 또 잘못된 요청 같은 것들도 차단해준다. 이 얘기인즉, 즉 허용할 수 있는 연결이나 허용하면 안 되는 연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화벽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십니다. 오디팅 시스템은 이제 감사 시스템입니다. 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얘들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하고 비교해가지고 악의적인 동작 여부를 탐지를 해줍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애드온 같은 것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웹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인데 바로 SQL 인젝션 어택입니다. 웹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SQL 인젝션 어택입니다.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폼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로그인을 예를 들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죠. 자, 이런 폼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데 이 사용자 입력, 즉 로그인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사용자 입력이 정당하냐, 즉 인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입력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동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SQL 쿼리 형태로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때 부주의하게 구현된 이 웹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문자 그대로 SQL 쿼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user from table where name 이라는 쿼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 입력 유저 인풋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쿼리 자체는 이해하기 쉽죠. 사용자 이름이 유저 인풋인 경우를 해당 테이블에서 검색하기 위한 SQL 쿼리다라는 거죠. 이 SQL 인젝션 공격은 이러한 사용자 입력에 SQL 문을 직접 삽입하는 형태의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미 SQL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SQL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자, SQL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정리해 놓을 수가 있죠. 여기서 필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필드하고 컬럼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빠른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필드, 컬럼 이렇게 그리고 레코드 이런 속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테이블하고 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표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SQL 구문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죠. select, from, where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lect에는 컬럼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from에는 테이블 네임 들어가고 where에는 이 어떤 레코드를 뽑을지에 대한 조건들이 삽입이 되죠. 추가적으로 order by라는 커맨드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능, limit은 retrieve한 데이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로그인 인증을 위한 그런 쿼리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런 형태의 표준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users라는 테이블에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n이고 패스워드가 뭐뭐인 경우에 대한 레코드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전형적인 SQL 인젝션 공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버 측 코드가 사용자 입력에서 웹 양식으로 유저네임 및 패스워드 변수를 설정해주는 그런 양식을 제공해 주는데 이 양식에 즉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입력을 한다는 거죠. 즉 공격자가 입력한 특수 문자열이 요거 형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1하고 1은 1이다 라는 것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사용자나 사용자의 비밀번호 없이도 여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해당 SQL 인젝션은 뭐 단순히 해당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형태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메일 문자 m을 집어넣고 자 여기에 명령어가 종료됐다라는 의미로 해당 명령이 쿼리가 종료됐다는 뜻으로 세미콜론 집어넣고 이어서 유저 n 부분에다가 드롭 테이블 유저라는 해당 유저라는 테이블을 모두 삭제시킬 수 있는 쿼리를 날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해당 테이블이 다 삭제가 되는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SQL 인젝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escape 메소드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격에서는 뭐 escape라는 이제 펑션을 공격이 아니라 이 방어 방법에서는 escape라는 펑션을 제공해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SQL 인젝션이 가능하지 않도록 escape 펑션을 escape 펑션에다가 펑션의 입력값을 사용해서 SQL 인젝션 공격이 가능하지 않도록 포맷을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이제 모든 유저라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SQL 인젝션 공격에서 이런 형태로
쿼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을 때 해당 쿼리를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지 않고 escape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처리 결과를 유저엔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얘를 이제 쿼리로 보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해당 쿼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유효한 SQL 구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겠죠. 시큐리티에 대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